농업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4H라고 하면 친구들이 선생님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의 남편도 4H 활동을 너무너무 오래도록 했었고 선생님은 농민이라서 학교 4H, 뭐 그 지역 4H, 대학 4H 그런 4H 활동들을 너무 많이 봐갖고 왔는데 제가 느끼는 4H 학생들은 지금은 예전에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된 시대에 너무 산업화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머지 그 4H 운동을 일으켜서 농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연 친화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일으킨 운동이 4H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가장 그거에 부합하는 시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좀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치유 농업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서 농업을 치유 농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4H 인형과 상징을 넣은 건 친구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걸 한번 우리 4H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4H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을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예의 생각들이 점점 폭이 넓어져서 원예를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요새는 장미도 피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꽃이 피기 시작할 텐데 한 번씩 예쁘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기분은 내가 스트레스를 꼭 해소했다 느끼지 못할지언정 내 몸의 호르몬은 그런 간단한 기분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확장시켜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도 하고 그리고 매혹 아까 얘기했죠. 스트레스 받는 일에서 구해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 그래서 식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는 뭐냐? 저기 숫자 보이죠? 36.5, 120에 80, 72. 이게 뭘까요? 네, 이 숫자는 혈압, 뭐 체온, 우리 진짜 어디 가기만 하면 요새 체온을 재죠. 근데 인간은 저런 온도 저 숫자 안에서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숫자가 흔들릴 때, 그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아주 가벼웠을 때는 생활에 오히려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스트레스, 위협적인 스트레스도 다가왔을 때는 뭐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그다음에 잠을 못 자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도 딱히 의사 선생님들도 신체 다 검사를 해봐도 당신 몸 너무 건강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나는 정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스트레스가 원인일 때 그런 사람의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자, 스트레스 감소 이론이라고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트레스는 그럼 우리 뇌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는 그 담낭증 환자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검사를 했었는데 창 밖에 자연 환경이 보이는 그 병실을 들이는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병만 있는 그런 병실에 환자를 놓고 그걸 실험을 했대요. 어떤 환자가 더 빨리 회복이 되는지. 자연 환경을 보고 있는 환자가 훨씬 더 회복 속도도 빨랐고 똑같은 환자였을 때 뭐 나이대나 연령대나 성별이나 거의 비슷한 환자를 두고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자연 환경을 보고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됐고 진통제 투약 횟수도 굉장히 줄어서 빨리 퇴원을 해서 3일 먼저 퇴원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생각하기엔 똑같은 투약과 똑같은 연령대와 똑같은 병증을 갖고 있는데 자연 환경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몸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그게 자연 속으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걸
자연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인지해서 빨리 스트레스를 회복시키는 것. 자, 세 가지 사진을 보면 굉장히 길이 막히는 공간이 있고 도심 속에서 걸어 다니는 공간, 그리고 아예 깊은 숲 속에 들어갔을 때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사진 쪽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공간은 뭐 어딜까요? 스트레스 감소 이론에서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자, 트래픽, 길이 굉장히 밀렸을 때와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에 있을 때와 그다음에 아예 자연으로 들어갔을 때, 그 스트레스 감소 이론을 보면 정말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가장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몸에 있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걸 다 검사했을 때 자연 속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농업 농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농업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나 그냥 대충 하고 시골 들어가서 농사나 짓고 살지,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가끔, 요새는 많지 않아요. 예전엔 굉장히 많았는데 가끔 뵈면 정말 붙들어 놓고 한 1시간 토론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농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은, 그리고 원에는 사람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지금은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회복하는 기능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해와 식물과 자연이 연결돼 주는 것, 실내 식물의 효과. 요새는 충남교육청에 가도 벽면을 아예 이렇게 스킨답서스로 장식을 해서 굉장히 푸르름을 보여주는 그런 환경들이 많은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증감률 한번 볼게요. 피로, 두통, 머리가 무거움, 집중력 저하, 눈의 염증, 코의 염증. 요새 꽃가루 날리고 그래서 알러지 있어서 눈 가렵고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죠. 눈에 염증도 생기고 코 이렇게 재채기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침, 건조한 얼굴, 갈라지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실내 식물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감소 효과가 뚝뚝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가까이 했을 때 물론 기분도 좋아지고 즐거워지기도 하지만 우리 신체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식물이 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거나 실내 사무실에서 요새는 저렇게 푸른 공간을 많이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사무실에서도 실내 식물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수소차,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차, 이 사진을 여기다 놨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자동차 산업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얼마 후부터는 내연 자동차,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서 달리는 자동차 생산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선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내뿜는 매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그런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서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자체도 전기로 가거나 수소로 가거나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그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농업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산업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이치 학생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린 알고 있죠. 농업 농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걸 기본에 두고 모든 디자인을 생각한다던가 산업을 생각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농업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기본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금 치유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치유 농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린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 것인가? 집에서 키우고 뭐 GMO는 아예 먹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 이렇게 태양열 가지고 에너지를, 오염되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자, 우리 주변에도 논 있죠. 예산에도 논 굉장히 많은데, 그런 논이 단순히 우리의 먹거리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저장시켜서 홍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논이 갖고 있는 그런 생태로 인해서 물이 정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는 식물들을 여러 가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잎사귀가 크거나 잎사귀가 많을수록 공기 정화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논에 심어져 있는 벼를 보면 굉장히 파랗잖아요. 그 논에 심어져 있는 벼로 인해서 공기 정화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논을 하나의 쌀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을 위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농업 농촌을 바라보면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논밭의 공익적 가치라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어떻게 하면 저런 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한 보전, 그리고 사람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치유 농업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치유 농업은 뭐냐면 보시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으로 정의를 했고, 이게 법제화돼서 작년에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 25일에 이제 법이 1년 동안 지내고 있다가 올해부터 발효가 돼서 치유농업법이 아예 발의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킨 거에 치유농업인데, 자, 치유농업은 누가 해야 하는가?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그렇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도시에 나가서 예전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지금 농업에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은 오히려 도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직업보다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이 어떤 아이템을 찾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치유 농업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농촌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치유 농업인데, 보시면 농사가 예전에는 수확을 위주로 생산량이 얼마나 있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이렇게 농사의 기능을 봤다면, 지금 치유 농업은 수확량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것을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뭐로 잡느냐, 쌀이 되어도 좋고 예산 같으면 사과를 아이템으로 잡아도 좋고, 이걸 사람들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거를 고민을 하면 치유 농업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업의 공익적 기능들, 생태, 전통, 물 이런 것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농업 농촌은 어렵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우리 올겨울에 파 엄청 비쌌잖아요. 파가 한 달에 막 7,000원, 8,000원, 10,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2, 3,000원대를 유지해서 공급해 달라는 거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해 주세요. 이 얘기는 농산물을 생산할 때 친환경 농법을 도입해서 농과 밭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보존해. 저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는 알고 있죠. 농촌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치유 농업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물론 벼 농사를 지어도 되고 쌀 농사를 지어도 되고, 그다음에 동물 여러 가지 닭을 키워서 치유 농장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꼬꼬 이렇게 해가지고 애칭을 해서 닭을 키우면서 치유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식을 만들어도 되고 농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치유 농업은 어떤 아이템을 잡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치유 농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5일인 줄 알았더니 3월 24일이네요. 3월 24일에 치유농업법이 육성법이 발표가 돼서 이제 법적으로도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거나 그럴 때 치유농업법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발표가 됐고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치유농업의 유서는 어떤 대상자가 있고 치료사가 있고 식물 및 원예 활동을 가지고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빨리 그래서 식물을 키웠을 때 식물을 자라는 걸 보고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나고 식물을 수확할 때까지 요거는 텃밭을 가지고 치유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수확을 했을 때 파티를 즐기고 요새 농업 농촌에서 팜파티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팜파티는 내가 갖고 있는 농업의 생산물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느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식물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치유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연을 치유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은 제가 4.17 본부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농촌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농업 농촌의 치유 농업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오늘 틸란드시아 얘 이름이 보이시죠? 얘 이름이 틸란드시아 중에 이오난사라는 식물이에요. 자, 이 식물은 보시면 밑에 뿌리가 있는데 흙이 없이 제가 이오난사 틸란드시아 살고 있는 동영상을 봤는데 얘들은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갔다가 돌에 이렇게 얹어서 살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이렇게 붙어서 살다가 또 강풍이 불면 또 날아가서 어떤 공간에 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특이한 습성을 갖고 있는 식물인데 틸란드시아 중에는 이처럼 이오난사도 있고 굉장히 큰 틸란드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염처럼 생긴 틸란드시아도 있어서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고 있는 틸란드시아는 이오난사라는 식물이고 여기서 꽃이 피면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유리 용기 안에 틸란드시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나뭇가지는 물이 닿으면 나중에 그 상하거나 썩을 수가 있어서 오늘 가져온 건 이 구리로 된 와이어인데 이 와이어는 물이 닿아도 그 상하지가 않아서 틸란드시아가 이 위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와이어를 가지고 선생님은 꽃 모양을 만들 텐데 친구들은 꽃 말고도 다른 걸 만들어서 틸란드시아가 그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자, 지금 제가 만드는 건 자, 이게 이렇게 꾸불꾸불 5개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5장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꽃잎을 5장 만들어서 처음하고 끝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밑에 부분은 우리 유리 용기 안에서 얘를 지탱해 줄 수 있어야 돼서 그냥 되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주면 돼요. 밑에 부분은. 자, 하나는 완성된 것 같으니까 자, 구리 와이어는 내버려 두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칼라 와이어 넣어줬을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와이어가 우리가 틸란드시아가 3개가 있어서 자, 2개는 와이어 위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색 와이어 네네 색 와이어 가지고 이번에도 꽃 모양으로 해도 되고 하트 모양으로 해도 되는데 자, 하트 모양은 어떻게 하냐면 자, 선생님 이게 보일까요? 자, 여기 한 손은 끝에 잡고 한 손은 한 25cm 정도 뒤에 잡아서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자, 선생님 지금 하트 만들고 있어요. 하트.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서로 만나게 자, 이렇게 하면 하트가 되죠. 자, 하트를 꼭 선생님처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트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밑부분은 아까처럼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옆에서 하트 또 조그맣게 하나씩 더 만들어도 예뻐요. 자, 하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트 2개 정도만 만들어서 밑에 부분은 아까처럼 고정될 수 있게 동글동글 감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밑에 부분은 이렇게. 자, 2개 다 했으면 친구들이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자, 이렇게 유리 용기 안에 밑에 바닥에다 2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바닥에 아까 우리 돌돌돌돌 말아놓은 거 바닥에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 돌을 넣어요. 자, 오색사라고 불리는 돌인데 선생님이 좀 굵고 예쁜 돌로 가져왔어요. 자, 요거를 자, 와이어가 고정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돌을 넣어주면 와이어가 고정되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져온 돌은 네,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무늬가 훨씬 더 예뻐지고 선명해지는 이집트 홍석이라는 돌인데 이 돌은 앞쪽에다 와이어를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돌까지 완성한 친구는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엔 틸란드시아를 자, 와이어 위에 하나 틸란드시아가 좀 움직이면 꽃 봉우리를 약간 모아주면 돼요. 자, 옆에 하트에도 하나 자, 돌 위에도 하나 이렇게 3개를 올려주시면 돼요. 달마시안이 틸란드시아 옆에서 자, 뛰노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살짝 올려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달마시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도 사이사이에 무당벌레가 있으면 진딧물이 오다가 도망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벌레 오지 못하게 자, 하나씩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자, 틸란드시아 물 주는 방법은 얘는 공중 습도로 살 수 있는 식물인데 친구들이 스프레이가 있으면 스프레이로 여기 하얀 솜털 보이죠? 물에 젖으면 솜털이 하얀색이 아니고 녹색으로 돼서 스프레이로 흠뻑 주는 건 일주일에 2-3번. 근데 나는 그렇게 자주 물 주지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는 틸란드시아를 아예 물에 푹 담그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물에 담그도록. 우리 왜 잠수할 때처럼 틸란드시아를 잠수시켜요. 그리고 10분 정도 놔둔 다음에 다시 건져서 여기다 놔주면 일주일에 1번 정도 그렇게 해주면 물을 스프레이 평소에 안 줘도 돼요. 자, 틸란드시아를 물에 담궈놓고 깜빡 잊고 외출했다 돌아갔다 선생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틸란드시아 물 준다고 물 담궈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수업을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때 들어간 거예요. 얘 하루 종일 물속에 있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담궈놨는데도 얘가 살았어. 아니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나 잊어버렸다고 물에 담궈놓고 잊어버렸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루 정도는 다시 건져서 원래 자리에 놓으면 얘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얘는 틸란드시아는 보면 지금도 자세히 보면 옆에 친구들 옆에 새로운 애기들이 붙어있는 거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옆에 촉이 붙어서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틸란드시아는 그렇게 물을 그렇게 주면서 예쁘게 잘 키워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잘 키워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